제가 며칠 전에 가족여행을 갔는데요. 조카들이랑 보드게임을 했거든요. 카드를 이렇게 깔아놓고 뒤집어서 같은 그림이 나오면 이겨서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조카가 6살인데요. 정말 신기하게 뒤집으면 똑같은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와, 얘는 진짜 운이 좋아. 그 장난감 뽑기 그거를 해도 이 둘째 조카인데요. 이 둘째 조카는 레어템, 진짜 잘 없는데 사람들이 되게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그런 레어템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되게 자주 그걸 뽑는다는 거죠. 되게 운이 좋은 거죠. 타고난 운이 좋은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들은 저희 둘째 조카처럼 운이 좋은 편인가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의 한평생 인생을 둘러보면요, 저는 그렇게 타고난 운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저는 로또도 꽤나 자주 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끔씩 5,000원 걸리는 정도? 근데 제가 로또를 살 때 항상 흥분이 돼서 사요. 왜냐하면 되게 좋은 꿈을 꾸거든요. 막 똥꿈을 꿨다, 아니면 뭐 대통령이 나오는 꿈을 꿨다, 연예인이 나온다, 아니면 무슨 바다에 뭐가 있다 이러면서 되게 좋은 꿈을 꾸고는 흥분이 돼가지고 나 진짜 이거 되면서 어떡하지? 누구한테까지 얘기하지? 막 이러면서 로또를 산단 말이죠. 근데 그 로또가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운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법을 이제 알아요. 이게 운을 만드는 방법이구나 를 알고서는요, 사실은 더 자주 쓰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운이 없는 사람도 운을 트이게 만드는 그 방법은 뭘까요? 바로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어디일까요? 하버드대? MIT 공대? 서울대? 바로 들이대라고 합니다. 제가 들이대서요, 운이 좋아진 예시를 몇 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예요. 저는 3차 병원에서 간호사로 11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5년 차 때쯤이에요. 그때 저는 이제 소아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몸이 마르는 게 아니라요, 그 정신적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들이대는 것을 통해서 부서 이동을 했는데요. 그 부서에서 진짜 내 적성을 찾았어,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을 찾았어 라고 생각할 만큼의 일을 발견했고 굉장히 즐겁게 다닌 경험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그때 소아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응급실에서 일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응급실에서 일을 할 때 일적인 부분으로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보람도 되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템포가 저랑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동료들, 그때 제가 막내였거든요. 근데 그때 만난 선생님들은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을 만큼 굉장히 팀워크도 좋았고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들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응급실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터프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단 좀 흥분되어 있잖아요. 응급실에 왔다는 건 내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제 그래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심리적 불안감도 높고요. 아니면 실제로 통증이 높을 수도 있고 빨리 봐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쌍욕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했고요. 실제로 맞을 뻔한 적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그런 일상적으로 컴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환경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를 좀 이제 벗어나야겠구나.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좋은 동료도 만나고 있지만 나를 계속 여기 뒀다가는 내가 정말 병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래서 뭐 부서 이동을 하건 아니면 병원을 옮기건 뭐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요. 그때 이제 원내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그 원내 공고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제 적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그 부서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몰랐죠. 그냥 일단 부서를 옮기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부서에 원내 공고가 떠서 들이대서 이동을 한 건데요. 가봤더니 그리고 일을 좀 해보다 보니 이거 내 적성이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원을 할 때 저라고 걱정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때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원내 공모에 지원을 하려면은요,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됐었어요. 여기 부서에 공고가 떴는데 여기 지원해 봐도 될까요? 라고 일단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일단 이 말을 꺼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요. 이유가 어찌됐건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요 라는 것 자체가 그 부서장에게 어떤 작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마음이 떠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말을 꺼낸다는 것부터 사실은 좀 마음에 허들이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격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합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 부서에서 계속 일하게 됐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또 마음이 떠서 그렇네? 라고 비춰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그리고 뭐 승진이나 인사고과 같은 것도 쟤는 우리 부서에 남아있을 애가 아니니까 라는 뉘앙스로 비춰져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안한,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계속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 때문에 들이대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이대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맞는 일을 찾은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퇴사를 하기 전부터 유튜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취미생활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다닐 때 만든 영상, 결혼 돈지랄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식을 할 때 이런 거 하면 돈이 아까워요, 여러분. 이러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요. 지금도 아마 한 70만 회 정도가 될 거예요. 제 영상 안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인데요. 그래서 나 회사 다니면서도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퇴사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유만 가지고 퇴사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퇴사하면 유튜브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더 열심히 하는데 유튜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 이야기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았거든요. 저를 구독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 영상 하나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한테 결혼 얘기 더 해줘, 결혼 얘기라는 걸 바라고 있었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시간 관리 얘기 물건 비우는 얘기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나 이런 거 들으려고 구독한 건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구독 취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요 굉장히 위축됐었어요. 나 그만두고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지? 우리 구독자들은 뭘 바라는 거야? 그때요 두드렸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누구예요? 누가 제 영상 보고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라고 두드렸어요. 시간관리 컨텐츠 보는 사람 되게 적을 거 아니에요. 이 컨텐츠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함께 시간관리 할 분 딱 4분만 모일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해봐요 라고 커뮤니티 글인가 영상인가로 올렸었어요. 그래서 딱 4분이 온 거예요. 그때는 이게 뭐 1기, 2기 될 줄도 몰랐죠. 그래서 4명이서 너무 즐겁게 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2020년 4월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제가 정말 유튜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저 혼자 마음을 끙끙 앓고 고민만 하고 하던 거를 쳇바퀴 돌고 있었다면 지금의 저는 분명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진짜 내 영상 본 사람 누구예요? 저랑 같이 시간 관리하고 싶은 분들 얼굴도 알고 싶고요, 나이도 알고 싶고요, 직업도 알고 싶고요, 성향도 알고 싶어요. 누구예요? 라고 그렇게 들이댄 거.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을 숫자, 댓글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라고 들이댄 거, 그 한 번에 들이대며 크루가 성장하게 했고, 그 크루들을 이끌려다 보니 제 콘텐츠가 깊어졌고, 그것이 쌓여서 책이 나왔고, 책이 나오니까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퇴사한 지 지금 3, 4년 지났는데요. 저는 10개 이상의 수입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들이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정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이대었더니 제 운이 튀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예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대학교 강의 정말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모교에선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저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모르겠죠? 너 학교에서 너무 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이댔어요. 제가 졸업생인데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 학부생들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강의해보고 싶고요. 하면서 두드렸어요.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학교에서 강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3가지 예시를 말씀드렸는데요. 타고난 운이 없는 저는 이렇게 들이대는 것으로 제 운을 틔워나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저분들도 들이대기만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들이대지 못하는 분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었어요. 타고난 운이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 공통점은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걸 되게 극도로 두려워하고요. 지금 자기가 가진 거를 1도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또 나아지고 싶어 해요. 근데 그분들이 손해보는 게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아, 연락해도 될까요? 연락했다고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면 어떨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락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연락을 해야겠죠. 생각해보면 연락을 해서 뭔가 두드려서 우리가 손해볼 게 있느냐는 거죠. 손해본 거 있나요? 연락을 해서 답장이 안 왔어요. 손해본 게 있나요? 부끄러운 거? 그게 손해인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잃은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락이 와.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운을 내가 두드렸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작가님 블럭식스 책도 읽고요. 플래너도 이렇게 써보고 있는데 이런 점이 변화가 돼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근데 제가 디자이너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플래너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한테 있어요. 라는 메일을 받은 거예요. 그분도 그냥 들이대 본 거죠.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제가. 협업을 제안했어요, 제가. 아, 우리 아이패드 플래너 있는데 여러모로 디자인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해서 이제 작업 같이 하게 될 거예요. 블럭식스 아이패드 플래너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한데요. 더 예쁜 플래너 나올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이분이 처음 메일을 보낼 때 저랑 함께 협업하는 것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실 두드려 본 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미 이제 필요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역제안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우리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가고 싶은 부서 있잖아요. 그리고 서고 싶은 무대 있잖아요. 하여튼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올해도 이제 반년 남았죠? 6월 금방 가죠? 두드립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난 운은 없어도요, 우리에겐 운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두드려 봅시다. 네, 여러분, 어디를 두드려 보실 건가요? 지금 생각나는 그곳 망설이지 말고 두드려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은 성공하고 싶다면 이걸 이해해야 해요 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